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와, 틀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와 흙의 이야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뭐 수능이어도 그냥 뭐 준비 수능장 마련한 다음에 특별실이니까 수능장으로 쓰여지지 않거든요. 시험실로. 그래서 그냥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온라인 강의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실험은 할 수는 없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막 실험하고 막 이렇게 병행했잖아요. 이론하고. 근데 이론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건너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하게 될 텐데, 뭘 할 거냐면, 멸균법. 일단, 멸균법에 대한 걸 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실험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거는 지금 현재 접종 정도까지만 했어요. 미생물 접종까지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접종한 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콜로니 모양으로 분석을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같이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멸균법을 먼저 하게 될 텐데, 멸균은 말 그대로 균을 없애는 거예요. 균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멸균법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건열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열. 예. 건열은 건조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멸균하는 거고, 습열은 습한 상태, 주로 물을 많이 이용을 해요.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음식물 먹을 때도 이제 끓여 먹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습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과 멸균이라는 게 있어요. 여과.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필터라 그래가지고 정수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정수기에서 이제 뭐 세균을 걸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과 멸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으로 멸균하는 게 있어요. 방사선으로 이제 멸균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가스로 하는 게 멸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터 여과를 해서 멸균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방사선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스로 멸균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건열법하고 습열이에요. 건열하고 습열이고, 여과도 쓰여집니다. 여과도 쓰여지는데, 여과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쓰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설명하겠지만, 실제 이제 미생물 가지고 막 실험을 하는 단계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 기구 소독이라든가 아니면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제 미생물을 조금 이따 해줄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과 멸균, 방사선 멸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주로 실험실에서 하는 거는 건열과 습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열은요, 여기 보면 화염으로 하는 게 있어요. 화염. 요거는 화염으로 이제 알코올 램프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백금이 있죠? 백금이를 이렇게 가열을 하죠. 이렇게. 그죠? 예, 가열을 해가지고, 요거를 가열해서 하는데, 요게 바로 이제 뭐냐면 화염 멸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백금선, 그죠? 백금이 나오죠? 요거 이제 멸균하는 거고, 그냥 뭐 불꽃으로 가열하는 거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쉬운 멸균법이에요. 완벽하면서 가장 쉬운 멸균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염 멸균. 그 다음에 이제 건열 멸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드라이 오븐이 있어요. 드라이 오븐이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보면 온도가 요 정도 돼요. 160에서 180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건열 처리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멸균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유리 기구나 금속 기구나 페트리 접시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기름 종류나 분말 등을 멸균할 때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 분말 같은 거 할 때 이제 배지를 만드는 분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갈로스 겔이라 그래서 아가라고 많이 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갈로스 겔이 이제 분말 형태로 이제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분말을 멸균할 때 건열로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온도는 되게 높아요. 온도는 되게 높은데 불에 붙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그 불에 타려면 탈물질과
온도와 산소가 필요하죠. 근데 산소가 차단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멸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습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오토클레이브,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우리가 봤죠. 예, 392실에서 오토클레이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영양성 병원균의 사멸이나 뭐 아폭, 껍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나 간염성 바이러스를 사멸되지 않는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일 좋은 거는 태워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탄산나트륨을 좀 물에 첨가하면 살균력도 높아지고 금속의 부식도 방지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오토클레이브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이제 가열하는 겁니다. 자, 그게 오토클레이브가 이제 요거죠. 예. 고압 증기 멸균법 오토클레이브, 그죠? 예.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건 요건 뭐냐면 이건 자비 멸균법입니다. 자비,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저온 살균법은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고안된 거고요. 이 온도 변화를 이렇게 62에서 65도에 30분간 했다가 갑자기 75도로 올려서 15분 동안 가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온도 변화가 따뜻했다 추웠다 막 반복하면 우리도 막 힘들잖아요. 근데 세균들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냐면 저온 살균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특히 우유 같은 거 끓일 때도 막 완전 막 100도씨 이렇게 끓여버리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지만 살짝 데피면 이제 뭐 소독 효과가 있으면서 영양소는 보존된다,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유제품 멸균에 많이 이용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압증기 멸균법입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은 자, 121도에 15파운드라고 하는 압력에서 15분에서 20분간 멸균하는 방법이고, 각종 배지, 을류, 각종 실험 기구 등을 멸균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포까지 모두 멸균이 가능하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멸균법입니다. 그러니까 아포라는 껍질이에요. 껍질. 예. 껍질. 그 전에 이제 미생물의 기본법,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했을 텐데, 미생물들이 힘들면은요, 얘네가 이제 껍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잠깐 휴면기? 이런 상태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좀 생명력이 강한 거죠. 그런 애들까지 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압증기 멸균법입니다.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헐 멸균법은 자, 1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는 물질을 멸균할 때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온도에서 파괴되는 것 같은 경우는 멸균을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00도씨로 하루에 30에서 60분간 한 번씩 3일간 간헐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멸균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3일간 하니까 그 사이에 또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좀 좋진 않지만, 뭐 이렇게 파괴될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기가 있었죠. 영양소 파괴. 그죠? 그런 경우는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헐 멸균 하는데, 저온 살균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습열법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과 멸균 아까 얘기했지만, 여과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름종이 같은 거 이용하는 건데, 그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 그죠? 예, 정수기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되게 여러 가지 필터를 3중 필터했다, 5중 필터다 이렇게 막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정수기는요, 세균은 여과돼요. 세균은 여과가 됩니다. 세균 여과는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균 말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여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정수기 물을 먹으면서 이건 정말 깨끗한 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먹진 마세요. 세균은 없을 수 있지만 바이러스가 만약에 침투되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까지는 거르지 못합니다.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크게 더 작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여과를 못한다. 그렇지만 이제 여과 멸균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여기 잘 보시면 액체를, 어떤 액체냐, 가열이나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같은 거를 못 쓰는 액체를 멸균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한 여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생물을 걸러내는 세균 여과기를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밀리포어 필터라고 하는 이 필터가 있어요. 뭐 이렇게 거름종이처럼 구매를 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수시로 쓰는 건 아니고 잘 쓰진 않지만 실험을 할 때 주로 써요. 실험을 할 때. 그러니까 실험할 때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미생물을 이렇게 접종을 해야 돼요. 접종을 하는데 이런 거죠. 이걸 접종을 하는데 그냥 접종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접종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과를 해서, 그러니까 뭐를 제거하는 거냐면 이 미생물이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켜주지만 걔보다 좀 다른 미생물들 통과를 안 시켜주는 여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실험을 할 때 대조 실험 같은 거 하려면 이런 여과 멸균을 하는 거죠. 필터링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과를 하는 겁니다. 예. 좀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쓸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쓰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이쪽 분야로 전공하게 되면 이제 필터링 하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될 텐데, 해보면 되게 좀 재미도 있어요. 뭐 실제 여과 필터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스트릭 했잖아요. 스트릭 할지 알죠? 백금이로 이렇게 콜론을 하나 따요. 그러면 따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걸 따가지고 다시 이제 스트릭을 해야 되잖아요. 스트릭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페트리시 위에다가 깨끗한, 그러니까 멸균된 여과지를 깔아요. 이렇게 여과지를 여기 위에 깔고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스트릭을 이렇게 하는 거. 스트릭 할 때 콜로이를 갖고 와가지고 여과지 위에서 스트릭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스트릭을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여과지를 통과하는 애들만 밑에 배지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과지를 안 되고 따로 이렇게 또 배양을 콜로니 가지고 또 동일한 콜로니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대조군과 실험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이 여과멸균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멸균은 말 그대로 방사선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외선, X선, 뭐 중성자, 아니면 음극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뭐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뭐 자외선 멸균은 이제 주로 뭐 여러분들 급식실 가면은 이 자외선 소독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좀 그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급식실 보면, 저도 이제 밥 먹은 다음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죠? 물을 먹는데 이게 너무 문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문을 열고 컵을 꺼낸 다음에 닫아주세요. 이제는. 예, 배웠잖아요.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멸균에 이용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컵을 이용을 하고 문을 열려 있으면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게 되게 좀 필요하고요. 엑스레이는 뭐 말 그대로 엑스레이 같은 것들로 하는 거고요.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발암 물질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성자, 그다음에 음극선 같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음극선은 1학년생들은 잘 모를 것 같고 2학년생들은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 음극선 이용하는 거죠. 미생물 살균에 이용되고 이용도는 좀 별로 높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성자는 비싸요. 당연히 비싸고요. 취급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방사선 살균은 뭐 요 정도, 그죠? 자외선이나 X선, 엑스레이 같은 정도만 이렇게 뭐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음극선이나 뭐 중성자 같은 경우는 실험실 내에서도 뭐 잘 쓰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데 멸균법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고압증기 멸균과 그리고 화염멸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좀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지를 만들 때 이제 아가배지 같은 거 만들 때요.
이제 배지를 끓여요. 고압전기 멸균에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배지를 아예 소독을 시켜요. 예, 멸균을 하고 나서 그 끓인 거를 이제 아가 배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스멸균인데, 가스멸균은요, 말 그대로 뭐냐면 가스가지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HCHO라고 써 있는 거죠. 예. 예. 포름알데히드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틸런 옥사이드 E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EO. 예. 그 다음에 여기 BPL이라고 부르는 예. 베타 프로피오락톤 그죠? 예. C3H4O3라고 하는 물질. 이런 것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가스 가지고 하는 건데 보면 여기 뭐냐면요. 그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 물품들 안 되겠죠? 그리고 실내 전체를 소독할 때 예, 이럴 때 큰 부피의 물체를 멸균할 때 이제 하는 건데 침투성을 가진 물품에는 이제 사용을 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침투성이라 하는 거는 이제 가스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옷감 같은데 가스가 들어가면 얘가 옷감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데는 좀 힘들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실내 소독할 때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실내 소독을 자주 해요. 방역을 자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종이 예, 서류나 이런 것들 좀 책상 위를 좀 깨끗이 치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가지고 하는 거고요. 뭐 읽어보세요. 뭐 이거는 뭐 어떤 조건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가스를 이렇게 거기에다 이렇게 저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스에다가 이제 담근다고 해야 되나? 가스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재미난 것들을 보시면 여기 그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에 사용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많이 써요. 실제 회사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멸균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번에 얘기했던 그 저기 있었죠. 그 비닐팩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멸균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오 가스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오 가스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멸균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예, 학습지 있고 지금 여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뭐까지 얘기를 했냐면 멸균법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이제 기본 흐름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균주 확보에 대한 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뭐 우리가 또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뭐 백금이 가지고 손 긁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것들이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또 요것도 했겠죠? 했습니다. 우리가 저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 페트리디쉬에 이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나뭇잎, 그죠? 나뭇잎 조금 잘라가지고 나뭇가지 같은 거 잘라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9mm에다가 1g 섞는 거,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걸 할 거예요. 흙을 채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채집을 했는데 그 흙 채집한 거를 이제 그 중류수 9mm에다가 이제 1g 희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mm 약간 이제 그 이제 백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 스프레더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키워 보면 이렇게 배지 위에 이제 콜로니가 이렇게 자 콜로니가 이렇게 막 생겨요. 콜로니 같은 게 막 생기거든요. 이제 그 콜로니를 이제 떠가지고 얘만 이렇게 따로 떼는 겁니다. 따로 떼가지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스트릭을 하는 거죠. 스트릭은 아시죠? 스트릭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균주 한두 개 정도 골라가지고 스트릭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순수한 배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가지고
특정 균을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지금 식물체에 있는 거를 키웠잖아요. 키워서 보면 이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색깔이 이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니면 모양이 이쁘거나, 아무튼 되게 특이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걔를 골라서 요런 식으로 또 뜯어가지고, 이제 콜로니에서 얘만 뜯어서 이제 또 스트릭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순수 배양을 해요. 그러면 나서 또 이제 또 개대 배양을 해서 이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요거를 스트릭을 계속 하는 거죠. 몇 대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균을, 얻는 거예요. 균주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혼합되어서 섞여서 균을 처음에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걔를 한두 개만 뜯어서, 백금이로 뜯어가지고, 자, 처음에는 여러 균주를 얻은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만, 그죠? 한두 개만 이쁜 애들을 골라가지고 계속 스트릭을, 그러니까 키워가지고 또 스트릭하고, 키워서 스트릭해가지고 이제 개대 배양을 이러한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실험을 계속 하는 거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추가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개대 배양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요. pH 검사, 혐기성 검사, 호기성 검사, 2차 산물 검사 같은 걸 합니다. pH는 요 세균이 어느 정도의 pH를, 그러니까 걔만 따로 이렇게 키우다 보면 pH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주변의 pH, 그죠? 어느 정도 pH를 내느냐. 혐기, 호기는 이제 산소가 필요하지 않느냐인데, 이제 밀폐를 시켜가지고 잘 크는지, 아니면 산소가 있어도 산소가 없어도 잘 크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고, 2차 산물 검사 같은 경우는 2차적으로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이제 콜로니가 생성이 되면 그 콜로니 주변에 어떤 물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물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단백질 검사를 하거나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정을 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동정까지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는 힘들어요. 요거까지 힘들고, 이제, 그냥 뭘 할 거냐면 요걸 주로 합니다. 콜로니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 배양하다 보면,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미생물 키워보면 이제 이런 콜로니를 보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체수 검사 배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콜로니 형태에 따른 이제 분류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없어요. 네. 굳이 번역을 한다면 이게 섞으려니까 원형의, 그죠? 아무튼 번역된 말은 없고, 이게 폼,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 그죠? 이거 위에서 봤을 때, 윗모습, 아무튼 위에서 본 거, 그다음에 옆에서 본 거, 이것도 옆에서 본 건데, 기타, 이거 마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예. 다른 애들, 그죠? 기타 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인가 보죠? 예,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제 약간 원형을 띠는 애들이 있고, 약간 그 원형 중에서 요런 형태, 약간 요렇게 된 형태에서 요런 형태,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되면 얘네는 이제 바실러스, 그죠? 형태를 갖는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콜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일단은 식물체만 했는데, 흙을 또 하면 또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원 가가지고 또 하게 되면 또 똑같은 걸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다 비교해보는 겁니다. 같은 나무인데, 학교에서의 이 균의 형태, 그러니까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콜로니를 이제 좀 분류를 좀 해봐야 되겠죠. 보통 여기에서 거의 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보는 거고, 이런 거를 학교,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의 이제 동일한 식물체, 그리고 그 식물체 밑에는 흙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미생물들의 콜로니 형태를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균수 측정이에요. 세균수 측정인데, 이 세균수는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게 평판계수법을 씁니다. 이 평판계수법이 뭐냐면요, 이
세균을 키워요. 예, 막 키워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액체에다 막 이렇게 키웁니다. 예, 키워요. 예, 키워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배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평판 배지법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 액체에다 이렇게 배양한 애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냐면요. 그냥 콜로니. 그러니까 이제 그 평판 패트리 디시 그죠? 예, 패트리 디시에서 얻은 그 콜로니 하나로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아무튼 요거를 여기 이제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했죠. 9mm가 되게 중요하다. 9mm 1g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뭐냐면요. 0.1mm 실제 우리 학교에 0.1mm 뜰 수 있는 마이크로 피펫은 없습니다. 예, 마이크로 피펫은 이제 저기를 얘기하는 거죠. 스포이드인데 0.1mm를 뜨는 스포이드예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못하지만 알아두시면 이거예요. 9mm에다가 일단 여기에 이제 콜로니 패티디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9mm에다가 콜로니 하나, 그죠? 한 개의 콜로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요. 막 섞은 다음에 거기에서 0.1mm를 떠가지고 9.9에다 넣습니다. 그럼 이게 10ml가 되겠죠? 예, 10ml. 예, 10ml에서 얘를 일단 배양을 해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패트디시에다 0.1mm 가지고 스프레더를 이용해 가지고 배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다시 0.1mm를 떠요. 예, 뜹니다. 떠서 여기다가 이제 0.1mm 똑같이 또 배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군체수가 돼요. 여기가 10에 마이너스 1제곱 요만큼 뜬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4로 됐네. 자,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배양하는 거. 요거를 이제 뭐라고 보냐면 평판 계수법이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시료를 희석을 해요. 평판 배지당 30에서 300배 클로니 형성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 중요한 건 이건 1g 9mm예요. 예. 아니면 99ml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희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10mm에서 1mm 그죠? 1mm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1mm가 아니라 얼마를 갖고 온 거예요? 0.1mm 가지고 온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맞죠? 예. 10의 마이너스 2, 4, 5,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숫자가 잘못됐어. 여기서 0.1mm 갖고 왔으니까 여기가 3이죠, 3. 그죠? 여기가 3이에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3이. 3, 4, 5,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1mm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서 균을 키워요. 키우다 보면 당연히 이제 가면 갈수록 양이 줄겠죠. 균이 생기는 양이. 근데 여기 마지막 단계 여기 균이 안 생겼다. 그러면은 이 균주가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6제곱까지만 이렇게 균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요거죠. 콜로니 숫자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1대 1000으로 희석한 경우에 0.1mm 접종한 평판배지 3장의 총 클로니가 540개였다. 그러니까 클로니 숫자를 세야 돼요. 그러면 시료 1ml 평균 세균수는 540 곱하기 540 요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만큼 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균수를 표시할 때 유효 숫자 자리는 이제 2로 해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이제 1ml 평균 세균수는 요만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평판 개수 분산 평판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첫 번째가 10의 마이너스 3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4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7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균주가 안 생겼고 요렇게 다 균주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콜로니 수를 셉니다. 막 세요. 세고 나서 만약에 콜로니 수가 만약에 56개가 나왔다. 그럼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5.6으로 쓰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 갔어? 첫째 자리가 유효 숫자를 이제 그 첫째 자리를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5.6이 되겠죠. 5.6, 그죠? 그러면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균주가 만약에 여기도 56개면 그 다음에 좀 더 줄겠죠. 점점 줄겠죠. 그러면 여기 뭐 몇 개 할까요? 반으로 줄여서 25개 정도 했다. 그럼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는 이제 뭐 더 줄어서 뭐 7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이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한 개 나왔다. 그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여기는 없으니까. 그러면 균주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최종 균주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균체수를 측정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평판 계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CFU라고 하는 단위가 나와요. CFU라는 단위가 어디 있지? CFU 잠깐만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예, CFU라는 단위가 여기 있습니다. 자, CFU는 집약 형성 단위, 콜로니 포밍 유니트의 약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이제 군체수 검사 배양 방법인데, 요걸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멸균된 증류수 9mm를 담은 시험관을 여러 개 준비합니다. 10개 이상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10mm 담겨있는 시험관에 평판 해가지고 콜로니를 2-3개, 아까 이제 한 개 떠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희석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이제 1ml를 스포이드에 떠서 이제 9ml 시험관에 넣고 희석을 시킵니다. 그게 10의 제곱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1ml 다시 해서 9mm를 다시 여기서 뜨는 거죠. 떠서 희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희석을 하는 겁니다. 예, 희석을 해가지고 배양을 해요. 네,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니 숫자를 헤아리는 거죠. 그러면은 10의 9제곱에서 콜로니 형성되고 10에서 형성되지 않았다면 10의 9제곱에서 콜로니 숫자를 세고 만약에 7, 그러면 이게 10 곱하기 9 9제곱의 군체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CFU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판 계수법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쓰는 거에 좀 달라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는 밀리리터에다가 9mm에다가 1mm를 넣은 거고, 아까 전에 설명한 거, 그죠? 좀 전에 이제 아까 전에 설명한 거는 이제 뭐였냐면 이제 9mm에 0.1ml 0.1을 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군체수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군체수 측정 방법은 탁도 측정법이 있어요. 탁도 측정법이 있는데, 요거는, 표본이 뭐 많을 경우에 이제 탁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액체 배양액에다가 이제 액체 배양을 시켜요. 액체 배양. 아가베지는 이제 뭐냐면, 아가베지는 그거는 이제 고체 배지에다가 이제 배양한 거고, 요건 액체 배지에다 배양을 해가지고 탁도를 측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혼탁하냐 하는데 이제 분광기를 이용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흑광도라고 하는 이제 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배양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또 이제 그래서 탁도 측정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어보시고 뭐 나중에 혹시 전공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할 텐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평판 배지법입니다. 예, 평판 계수법을 제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여기 단위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알겠죠? 예,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거 뭐야? 10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거 뭔 소리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했는데 상관없어요. 마이너스로 써도 되고 여기 보는 거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숫자 써도 되고요. 예, 숫자 써도 됩니다. 아무튼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들이고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더 이론적인 부분들을 하게 될 텐데 다음 수능 끝나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흙을 그죠? 일단 흙을 좀 키우고 계대배양, 순수배양 이런 것 좀 해야 되고 흙을 요걸 할 겁니다. 흙에서 그죠? 토양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수요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일정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일정을 잠깐 정리할게요. 자, 수요일 날이 이제 12월 선생님이 기억하기는 12월 9일인 것 같아요. 9일 날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 좀 일찍 끝나니까 7교시에 그죠? 7교시에 공원을 가서 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파리나 나뭇가지, 나뭇가지 날씨가 추워져서 낙엽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자기 해당되는 거를 이제 다 같이 채취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여러분 흙 채취한 게 있었어요. 그 흙 채취 학교 거. 그죠? 학교 거. 이거 못한 학생들은 이날 같이 하면 되겠죠. 수요일 날 이제 한 친구들은 이제 공원에서 흙하고 나뭇잎 그거 이제 비닐팩에 담아가지고 채집만 하면 되고, 채집하고 뭐 좀 이것저것 하다가 집에 가시면 되고, 목요일 날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이제 흙과 흙하고 잎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이파리하고 나뭇가지는 했어요. 나뭇가지는 여러분들이 했고 못한 흙을 똑같이 증류수 9mm에다가 그죠? 9mm에다가 요 흙을 1g 1g 넣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배양을 이렇게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배양했으면 그 전에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학교 거 잎하고 나뭇가지 배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요 친구들은 요걸 순수 배양 골라서 순수 배양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 주에 요거 한 그 다음 주가 시험이죠. 시험 기말인데 좀 여러분의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하다가 잠깐 머리 식히고 가는 걸로 하든가 하세요. 알겠죠?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나머지 요 녀석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원에 흙하고 잎 그 다음에 이제 그죠? 학교 그죠? 요거를 이제 순수 배양을 해서 배양을 하죠. 그럼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제 콜로니를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진을 잘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은 계속 찍어야 될 겁니다. 이 배지를 계속 사진 찍고 뚜껑도 한번 열어서 사진도 찍어 보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수능 끝나고 만납시다. 제가 또 연락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